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최현주 작가님과 함께 또 작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작품, 도로시도, 그리고 여기 있는 철망 큐브 설치 작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먼저 예, 지금 또 개인전 하고 계시죠? 네, 조그맣게 세운아트라고 세운전자상가에 아주 조그만 스페이스가 제가 설치하기에 또 잘 어울리고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서 조그맣게 설치하고 이제 약간의 드로잉 작업 같이 해서 조그맣게 개인전하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올여름 아주 바쁘시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너무 운 좋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실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 보면 지금 굉장히 저희 갤러리가 아주 그냥 좀 퀄리티가 아주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에 정말 철망으로 된, 우리가 흔히 이제 철물점가도 있는 거고,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거 고기 구워 먹는 이거 철판 아니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산업 자료들이 뭔가 이제 예술 작품으로, 그리고 또 어떤 또 그 재료들보다 좀 멋져 보이는 게 참 좀 의외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작업의 주요 재료로 이렇게 철망 큐브를 하시게 된 어떤 그런 계기랄까, 그리고 그런 재료들을 선택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철망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좀 예전으로 올라가서 제가 사실 이 재료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먼저 예전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서양학과를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91년도에 프랑스에 갔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서양학과를 마치고 바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 서양학과라는 건 이제 주로 이제 페인팅을 하고 유화나 뭐 수채화나 그런 작품들을 했었고, 저도 그런 작업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약간 어려서부터 약간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단순한 건데 플라스틱이 좀 뭔가 달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고 그런 게 있었던 걸 뒤늦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런 유화 작업을 하고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뭐랄까 프랑스에 간 이후에 맨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구성 표현이라고 할까, 이런 페인팅 작업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프랑스에서 아까 박우정 작가님이 얘기했듯이 학교는 약간 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뭐 이런 에콜 드 부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가적인,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론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내적으로 뭔가 정리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뭐 이론을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대학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공부가 한국에서의 그냥 약간 수업 방식을 따라가다기보다는 자체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단순한 것들, 색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뭔가 이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림에서 가장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은 색이잖아요. 페인팅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색이란 무엇인가라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고 색이란 콜레어라는 단어
프랑스 단어를 찾아보고 그럴 때 라틴어에서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색이라는 게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마키아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화장 뭐 이런 것들 덮는 그런 용어로서 시작된 것이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덮고 꾸미고 이런 것들인다면은 이런 것을 만약에 다 없애버린다면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뒤엔 그럼 뭐가 있을까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색을 완전히 그러니까 페인팅이나 그런 것에서 색을 다 빼게 되죠. 그래서 소위 이제 뭐 노아이 블렁으로 해서 이제 뭐 약간 무채색이 또 색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색을 일단 제외를 하고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그 장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화장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서 그러니까 본질에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색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티에르가 그 물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물질의 성향이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좀 더 물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물질이 이렇게 색하고는 달리 이런 표면에 있는 거와는 달리 이렇게 물질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물질로서의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이 큐브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입체 작업이죠. 입체 작업을 하기 전에 점점 이 물질이 그러니까 약간 색은 없지만 캔버스에도 이렇게 좀 더덕더덕 바르게 되고 왜냐면 물질로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색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물질을 더덕더덕 바른다랄지 아니면 이것이 좀 오브제가 좀 튀어나오는 역할을 하게 제가 원래는 서양학과는 사실 조속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서양학과 조속과 이렇게 나뉘어졌듯이 조속과와는 달리 서양학과는 사실 평면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입체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3차원적으로 약간 이제 이런 입체 작업을 하게 되고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나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냥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아까 얘기했듯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매력으로 이렇게 끌리는 물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약간 이렇게 텅스바헝한 이렇게 투명한 약간 투명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숨을 쉬는 그런 거에 대한 물질 그런 거에 굉장히 제가 많이 끌려하고 그래서 사실 이 전에는 제가 하던 작업은 그 유리섬유 작업을 좀 했었어요. 유리섬유 작업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리섬유는 주로 이제 무슨 레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조소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모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유리섬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약간 그 느낌이 철망처럼 제 나름대로 그냥 처리를 해서 이 유리섬유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움직이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좀 숨을 쉰다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그런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끌리고 매료되는 그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재료는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이 작품의 그 제목으로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서라는 제목이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그 어떤 도시라는 의미 그리고 선생님 작품에서 도시 그리고 이런 큐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도시 의미는요 사실 약간 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얘기로 이제 갑자기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작업은 그 주요 주제는 사실 메모아
기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 큐브 작업, 이 망사 철망 큐브 작업을 하는데도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이거 작업, 그러니까 큐브를 많이 설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약간 굉장히 흐릿한 듯 이런 현상 보여지는 현상들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제 사실 이제 그림자가 있으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저게 그림자인 건지 철망인지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원행을 많이 쌓아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런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들 아니면은 이제 분명히 있을 테지만 잊어버린 기억들 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진 거는 아닌데 그런 기억들 그렇듯이 제가 항상 이 기억에 대한 관심이 그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우연히 제가 다들 어렵게 집에서 격리하고 저희 프랑스는 굉장히 또 심해서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격리를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괜히 창고도 다 뒤집어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지하 창고에서 도로 지도를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되게 신선하게 그때 너무 힘들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런 시기인데 이 도로 지도를 보면서 와 딱 이렇게 펴고 보니까 야 맞아 옛날에 이렇게 여행 다녔었지. 그리고 막 이 도시들 저희가 다녔던 도시들 이제 이거는 프랑스 지도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이제 도시들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너무 여행 가고 싶다라는 욕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저의 약간 기억이라는 큐브를 여기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서 또 다른 도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서라는 거는 제 기억 속에 있었던 추억인 거죠. 추억의 도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도로 지도가 예전에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걸로 다 보고서 이제 여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런 거는 이제 팔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어떤 제가 제 상상 속에서의 기억의 생태계에서 이렇게 멸종돼가는 오브제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이런 오브제들이 또 이렇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 도시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상상의 도시일 수도 있을 만큼 바다 옆에 갑자기 파리가 있고 어떤 우리들 기억이 약간 와해될 때도 있고 좀 다르게 기억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네이션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같은 지금 동시대에 같은 어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들을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게 너무나 쉽게 이제 적응을 해버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우정 작가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의 어떤 작업들을 보면서 정말 흔한 어떤 재료일 수 있고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재료들, 특별한 재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예술적인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시작된다는 게 참 이게 보통인 우리하고 조금 다른 예술가들의 어떤 감성이 좀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런 큐브 철망 작업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깊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한테 이제 영향을 준 어떤 사조랄까 그리고 영향을 준 어떤 작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가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훌륭하신 작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가분은 뭐 한 작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제 그 저는 이제 제가 여성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같은 여성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성만이 갖는 그 작가의 길이라는 게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성 작가들 뭐 루이즈 부르주아라든가 뭐 에바 하슨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그 마테리얼 그러니까 재료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 했던 작가들, 그런 작가들의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고, 근데 무슨 사조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저는 미니멀리즘은 굉장히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프랑스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색을 없애고 어떤 본질에 다가가고 어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남들에게 이해되기 쉬운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본질을 찾고 싶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시가 5명의 다 40대, 50대 우리 작가들 연령대에 지금 다 다른 재료들을 다루고 있는 우리 이번 전시인데, 저희가 이제 제목으로 표피 하나 혹은 5이라는 제목으로 좀 계속해서 작가들과 협의하고 우리의 정말 많은 시간 토론하고 해서 이렇게 도출된 그런 제목들인데, 정말 이 표피 하나 혹은 5이 굉장히 선생님 작품을 정말 잘 이렇게 표현하는 또 제목이 아닌가 하는 재료의 본질성, 어떤 재료에 대한 그런 깊은 것들이 참 제목과 잘 맞아 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장님과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단체 톡을 하면서 이 주제를 정하고 그럴 때 저도 참 이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사과는 껍질에 영양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과 자체가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의 모든 좋은 성분과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껍질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대펑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대펑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하고 이제 자기의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표면에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표피 뭐 이런 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모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다른 표피, 각자가 다른 그 자기를, 그러니까 저희 예술가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 있는 게 아닌가, 표피에. 그 내면에 물론 말씀하셨듯이 내면에 또 다른 것들을 각자 갖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저 큐브에는 다 똑같은 큐브가 아니고 큐브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또 4면체 그런 어떤 큐브도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저쪽에는 또 이렇게 평면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어떤 걸 통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또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냥 어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저기 박우정 작가가 이렇게 그 꽃이 부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꿈꾸게 해준다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표현 기법을 썼을 때 이게 이 철망 자체가 워낙 텅스다운이다 보니까 약간 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안에 있는 검정 큐브들이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공간에, 그리고 약간 그 일자형은 약간 뭔가 이렇게
포이 그런 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종이 나뭇잎.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물론 또 비어 있는 것도 당연히 예, 그런 효과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봐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까 우리 박우정 작가님은 시들은 꽃을 보면서 정말 삶과 죽음, 정말 그런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철망 그리고 도로 지도를 또 통해서 어떤 또 새롭게 그 어떤 나의 예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너무 좀 대충 보고 그냥 빨리 보아 넘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뭐든 좀 이렇게 특히 전시장에 들어오면은 좀 많이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앞으로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어떤 작업이랄까, 예, 또 이런 전시,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약간 평면에서 이렇게 점점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입체가 되고 약간 그 이제 이런 3차원적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참 그 예술 작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싶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를 서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적인 것들, 뭐 이렇게 듣는 거, 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박우정 작가님이 뭐 영화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참 훌륭한 예술이 영화라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영화를 굉장히 훌륭한 예술이라고 보고, 사실 프랑스에 맨 처음 갔을 때 저도 사실 그냥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프랑스를 갔던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를 갔다기보다는 사실 파리를 갔어요. 왜냐면 저희 시대만 해도 파리는 약간 그 로맨틱한 것도 있고 약간 그 세기 그 초에 그 모든 예술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고 유명한 예술가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파리가 그 저희들 로망이었기 때문에 갔지만 그 막상 그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는 없더라고요. 로맨스는 없고 그리고 그 대신 제가 이제 그 시대에 갔을 때만 해도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가 91년도에 갔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별로 사실 볼만한 게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갔을 때 그 영화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감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영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은 많았지만 너무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 약간 영상과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쪽으로 좀 접목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더 이렇게 자극적이라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감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뭐 상상은 안 되지만 네. 여기서 앞으로 또 선생님의 어떤 또 그 하시고자 하는 그런 또 예술적 여정을 저희들도 이렇게 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얘기할 시간은 뭐 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아트 토킹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신 분 중에서 좀 질문도 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그
그 처음에 이 회화를 하시다가 이걸로 다시 이제 예, 기억 예. 과정을 들었는데 그럼 작품이 이런 작품이잖아요. 이게 설치 예, 그리고 예, 뭐. 뒤에서 보면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예, 늦게 와가지고 예. 지금 지도 위에 또 저 철망이 있는데 그럼 예. 저기는 사진 작업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저 지도 위에 다 다시 그리시는 건지? 아, 저 그린 건 아니고요. 저게 그 그림하고 그 프린트 작업하고 같이 이렇게 그 배합해서 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콜라주. 네, 콜라주는 콜라주. 콜라주죠. 콜라주. 기본적으로 콜라주고. 엄밀히 따지면 콜라주에 가까운. 네. 그 지도도 이미 그러니까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확대를 하신 거고 거기에 이제 아, 지도는 직접 지도를 쓴 거예요. 아, 저한테는 그렇죠. 오브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도는 직접 오브제로서 의미 있기 때문에 진짜 지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 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프린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지도 재작업도 해서 이렇게 하고 콜라주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안 보셔서 저는 네, 이제 저도 늘 아직 자세히 안 보거든요. 봐가지고. 근데 실제 지도하고는 실제 지도를 사용은 하셨는데 예, 예. 실제 지도의 위치는 아닌 거죠. 예, 예, 제 그렇죠. 선생님의 예. 어떤 예. 기억과 선생님의 어떤 예. 그런 것들로 재배치가 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스트라스부르크가 사실은 이쪽에 있지 않고 예. 빨리 저쪽 오른쪽에 있는데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도시들을 재배치를 그렇죠. 하셨다고요. 제 기억 속에 있는 도시의 이미지와 또 어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들에 대한 그것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다 프랑스에 계신 분하고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프랑스 아내, 예, 프랑스 예, 남편, 예, 여기 우리 예, 남편도 예. 이렇게 계신데, 그 남편 이거는 아주 오셨으니까 남편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자랑이요? 예. 아니, 자랑할 것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예. 남들은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굉장히 로맨틱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거와 네. 똑같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특별히 프랑스 사람이라서 자랑할 건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뭐 제 남편이니까 좋으니까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네, 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Vous avez le pierre de votre femme, l'artiste, comme l'artiste. 아, 예, 여기는 그냥 특별한 거 없다 했는데 아주 J'ai pu 좋다. voir évoluer son travail depuis 네. 25 ans, presque plus que ça. 해석해 주시죠. 아니 자기는 네. 나름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 2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을 계속 이렇게 변해오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 참 좋다고.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작가님 모시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생활의 이야기처럼 또 내 어떤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쌤 어떠셨어요? 아, 네, 좋았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작가들끼리 모이면 돈 이야기하고 네. 예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술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인들이 모이면. 예술가들끼리 있으면 우리들끼리 있으면 사실은 예술 얘기 잘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최윤자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기사하고 니 혼자 사는 거지. 굳이 뭐 작가들끼리 모여서 내 작업을 이렇게 굳이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카메라 작가도 마찬가지로 저랑 정말 술 치고 정말 친한 들 보면 이 작업이 뭐야 몰라요. 이거 무슨 작업? 그러니까 참나무나 저기 숲을 그리고 있구나 하는데 왜 저걸 그리는지 무슨 컨셉인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우린 술 먹으면서 딴 이야기해야지 돈 이야기하면서 딴 이야기해야지 작품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서로 간에 작품 작업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아유, 저는 여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늘 상주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작품을 이런 좀 들었던 그리고 텍스트 읽었던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하는데 정말 오늘 또 9월에 오시는 이제 우리 또 관람자들한테는 정말 풍성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 보람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거 비를 뚫고 오셨는데 오늘 괜찮은 시간이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예, 오늘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 작가님 그리고 앞으로 그 정말 꿈과 그리고 또 이 여정들이 있는데 정말 그 길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한테 또 함께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한 또 그 작품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불꽃같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이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우리 있으시면 우리 다 했나요 제가?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